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관련 상담해드릴 텐데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과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네, 병원이 뭐 워낙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환절기란 말이 무색하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곧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네. 뭐 오늘은 비가 오면서 약간 더위가 주춤하긴 했는데 여전히 온열 질환으로 병원 찾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네, 이제 추위가 조금 한풀 좀 꺾여서 네. 지난달까지는 그래도 온열 질환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내원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근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뭐 온열 질환에 주의하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온열 질환이라면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지 혹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열탈진이나 네. 혹은 이제 그다음에 뭐 열사병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겠죠. 네네. 그다음에 일사병. 네. 보통 이제 열탈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게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으면 이제 생기는 질환들이겠죠. 네네. 네, 명절에까지 또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또 명절 앞두고 가장 지금 주의하라고 기사도 많이 나고 있는 게 식중독 문제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온이 높으니까 음식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도 관련 이야기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간단히 다뤄보고 이야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식중독 우리가 뭐 용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어떤 의미인지. 네. 식중독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식품위생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식중독이랑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이제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음식이 꼭 아니어도 우리가 물만 잘못 마셔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에 가서 물이 안 맞아서 탈이 나고 이런다는 게 다 식중독 관련 증상이라고 봐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음식만 주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음식하고 물입니다. 물도. 네. 네. 그럼 식중독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식중독은 이제 크게 이제 미생물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 원인이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감염성 질환 내지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학물질은 이제 독소형 질환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미생물이 주로 이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50종 이상의 식중독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병원체,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독 등의 이제 독소나 화학 물질이 이제 흔하지 않지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이제 크게 원인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균성 식중독에서도 이 독소형 세균이 나타내는 독소 때문에 발현되는 이제 식중독이 있고 감염을 형태로 나타나는 감염형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한 식중독의 형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어렵네요.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그냥 그럼 만약에 음식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뭐 김밥 조심하라고 네. 하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좀 대표적인 위험한 음식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음식물인데요. 네. 뭐 소풍 음식, 뭐 김밥, 샌드위치, 뭐 해산물, 뭐 산나물 이런 얘기가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주로 이제 봄과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 날씨, 요 계절에 나타나는 이제 음식이 이제 소풍 음식, 김밥이나 이제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 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복합 음식이다 보니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부재료들 중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성분이 많고 수분 함유량이나 조리 온도 등이 이제 각기 달라서 유해한 미생물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김밥이나 샌드위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밥 샌드위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은 정말 반나절만 지나도 한여름에는 조금 맛이 이상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맛이 이상한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이러고 먹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많이 상한 부위를 많이 드셨다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거도 어쨌든 주의해야 되죠. 그렇죠. 해산물인데요. 이제 해수 온도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봄철에도 해산물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식중독 많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외에도 이제 잘못된 이제 산나물 이제 섭취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등산하실 때나 이럴 때 이제 야생식물을 산나물로 인해서 이제 섭취해서 이제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름철이나 이렇게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더울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균이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적 식중독은 이제 원인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뭐 흔하게 나오는 균들이 황색 포도상구균, 뭐 클로스트리디움균, 뭐 살모넬라균,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뭐 이런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여름엔 좀 높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단어들이 균 자체가 참 어려운데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들이 나요. 이 중에 그러면 이런 식중독균 가운데 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균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식중독 원인균 중에 이제 병원성 대장균,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등의 세균성 식중독균이 있는데요. 이 균들은 중한 식중독이나 장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중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은 알코올 중독자나 간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염 비브리오균은 많이 들어봐서 저는 맞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장염 비브리오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저질환이 좀 있는 분이 섭취를 했을 때 감염이 되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병원성 대장균 예전에 0157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병원성 대장균 0157에 의한 장출혈성 식중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발병 후 환자의 한 0.5% 정도가 생명을 좀 잃기도 하고 하는 등 이제 일종 법정 전염병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소나 돼지의 내장에 서식하는 이 병원성 대장균 0157이 이제 원인이고요. 덜 익힌 육류나 이제 오염된 우유, 그러니까 패티, 덜 익은 햄버거, 고기 등을 섭취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 3, 4일 잠복기를 거친 뒤에 이제 복통과 함께 이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질환은 혈액이 용해돼서 신장이 손상되는 그 요독증 증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좀 이제 심한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 장염이어도 이제 감염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양이라든가 나이나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 중한 장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꼭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저는 식중독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건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빈도상으로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0157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 돼지의 내장에 서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막 소, 간, 뭐 돼지 그 순대국밥에 먹는 그 내장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잘못 먹어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 가능성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는 요즘 그래도 뭐 덜 익혀 먹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맞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푹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양한 균과 또 식중독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이 모양새는 같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식중독하면 저는 뭐 설사하고 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일반적인 증상은 좀 비슷한지 어떤지. 네, 식중독 일반적인 증상은 미생물 이제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세균이 이제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이제 감염성 식중독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함께 전신 발열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에는 신경마비라든가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네. 뭐 다 진행이 좀 될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사가 동반된 식중독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구분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염증성 설사냐 아니면 염증성 설사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비염증성 설사는 대개 장 독소 때문에 증상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잠복기가 짧고 이제 열이 좀 미열만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수양성 설사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좀 경하죠.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포도알균 식중독. 이게 이제 일반 식중독균에 제일 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염증성 설사는 이제 미생물이 직접 이제 장관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되게 잠복기가 길고 전신적으로 열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살모넬라 식중독인데요. 증상이 조금 더 중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상담 전화가 와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764-6336번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게 재발을 잘 하나요? 위장관 기질 종양이요? 그게 이제, 근데 사실 근치가 되면 그렇게 그 일반적인 위암처럼 그렇게 재발이 흔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장 쪽, 대장 쪽, 그쪽, 하복부 쪽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원래 이렇게 재발을 그렇게. 선생님, 그게 희귀암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이제 예방 검진을 하려면 초음파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뭘 받아야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보통 위장관 기질 종양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사실 이제 위쪽의 위나 이제 지금 좀 전에 환자분에서 하셨듯이 장에서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위내시경이나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CT 검사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 그쪽은 초음파 쪽으로는 잘 이렇게 진단이 어렵나요? 네, 맞습니다. 초음파는 장을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최소한 이제 장을 보려면 CT를 찍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 쪽은 초음파보다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일단 꼭 해봐야겠네요. 네, 장을 직접 보시려면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고요. 네. 그 외에 그거 내시경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보려고 한다면 이제 CT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 오늘은 식중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내과 질환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관련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764-6335번, 764-6336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각 11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식중독은 우리가 이게 식중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증상이 좀 애매하게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는지 궁금해요. 네. 보통 이제 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의 증상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증상만으로는 식중독의 원인을 감별할 수가 없고요.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간의 이제 시간 간격으로 식중독의 병원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독소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원인균 진단을 위한 검사가 불필요하지만 네.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세균 배양 검사, 대표적으로 이제 대변 배양 검사인데요.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식중독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는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덮개를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제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음식을 익혀 먹고 하면은 그래도 좀 위험이 덜하다고 저는 설명을 듣고 느꼈는데, 그럼 이 식중독 균 자체가 우리가 가열을 하면 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익혀 먹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가열하면 대부분의 음식은 안전하지만 식중독균이 독소를 이미 만들어낸 경우는 가열해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주의를 요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이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나 이제 웰치균 등이 있는데 이 균들은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면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익혀 드신다고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예, 네. 이 중에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이제 100도씨로 끓여도 또 쉽게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와, 그럴 수가 있군요. 뭐 들어도 균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이런 균이 위험하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끓여 먹어야 되지만 끓여 먹어도 탈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알아두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식중독은 이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라고 균이 있는데 네. 웰치균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이군요. 네. 주로 이제 국이나 이제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실온에 내버릴 경우에 식는 과정에서 이 퍼프리젠스 아포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웰치균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균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형성되고 끓여도 죽지가 않습니다. 잠시 휴면 상태로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시 또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집단 급식 시설에서 이제 발생하기가 좀 쉽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 조리 식중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다 같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네. 뭐 혼자 사는 분이나 아니면 원래 이제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남기면 우리가 보통 뭐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겨울에는 그냥 실온에 뒀다가 다시 데워 먹고 하는데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놔도 조금 위험할까요? 그렇죠. 신선하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말해 상한 거가 이제 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냉장고에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이제 또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네. 제가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해서 꼭 남겨뒀던 걸 다시 먹고 하는데 이맘때는 특히나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식중독이 걸려왔어요. 그럼 치료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식중독의 이제 일반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식중독 환자는 장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 흡수 기능이 감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 장애로 인해 설사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는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사가 줄어들면 이제 미음이나 쌀, 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를 하시고요. 설사가 심한 상태에도 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면 탈수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사가 심하다고 금식을 완전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탈수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병이 악화됩니다. 우리가 설사면 무서워서 음식을 못 먹겠잖아요. 네, 그래도 먹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기 전까지는 증상이 심한 뭐 구토가 일어나지 않다 그런다면 이제 죽을 좀 드시거나 하여튼 물을 드셔서 이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탈수가 너무 심해 쇠약해진 상태이거나 구토가 심해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상태에 따라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한 이제 그때부터는 수액 주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혈변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생제 투여도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식중독 증상 중에 이제 구토는 이제 위장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증상이 심하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제 사용은 이제 꼭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설사 나면 일단 그걸 먹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네, 상태를.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멈추지 않는데 지사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사실 오히려 이제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 진료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 원인균 중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항균제 치료로 병의 경고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대개 이제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하면 저희들이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오히려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꼭 구분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혈성 설사와 복통을 주소로 오셨는데 특히 덜 익은 햄버거 고기를 먹었거나 발열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을 의심해서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식중독에 걸리면 설탕물, 소금물,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커피나 술은 안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안 좋을 거고 우리가 보통 설사를 하면 뭐 제 주변에만 봐도 약국에 가서 지사제 사 먹으면 돼 이러고 많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과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산부가 식중독에 걸리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임산부는? 그 치료 원칙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물 드시게 하시고 아주 힘들 경우는 수액 주사는 뭐 굉장히 해로울 게 없으니까 수액 주사를 하고 만약에 이제 너무 심해서 열도 나시고 그래서 항생제를 쓰여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임산부 이제 초기만 조금 지나면 안전한 항생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약도 또 안전한 걸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물론 이제 먹는 약은 많지는 않지만 항생제 같은 것도 안전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신 첫 초기가 아니면 초기가 조금 지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신하면 무조건 감기건 뭐건 다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근데 네. 초기라고 하면은 보통 몇 주까지를 보통 주시면 이제 우리가 3개월 정도니까 네, 한 12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초기에는 웬만하면 참아줘야 되고요. 네, 그때는 가급적 태아를 위해서 조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위중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쵸. 임산부가 아프면 안 좋죠. 그 정신적으로도. 오늘 아주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아직 그 식중독 균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룰 게 많은데 과장님 이제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음식들 가족 다 함께 모여서 많이 먹을 텐데 식중독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짧게. 네. 이제 추석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될 텐데 그 음식 드실 때 너무 또 일단 과식하지는 마시고요. 또 음식을 드실 때 날씨가 아직 한풀 꺾였지만은 혹시 조금 이제 상하거나 본인이 이제 비위가 좀 안 맞은 그런 음식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 진료가 좀 아직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제 응급실 진료가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음식물 드시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선 가시가 있는 전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알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관련 상담해드렸고요. 내일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관련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